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집 34쪽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쪽 질문이요. 없습니까? 35쪽 질문. 36쪽. 별로 여긴 없죠. 거의 저랑 다 했고. 37쪽. 38쪽. 쭉 넘어가서 40쪽. 41쪽. 42쪽. 혹시 42쪽은 제가 숙제를 안 내지 않았나요? 안 냈었죠. 왜냐면 오늘 좀 하려고 했으니까 혹시나 있으면은 오늘 같이 미리 했으면 땡큐고 안 했으면 제가 어차피 다시 해드릴 거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개념집 질문 끝내고 유형집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형집은 제가 몇 쪽부터 질문을 받았냐면 요쪽이네요. 33쪽부터입니다. 자, 33쪽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33쪽. 34쪽. 자기 거 질문 다 하세요. 35쪽. 36쪽. 37쪽. 38쪽. 뭐라고? 39쪽. 40쪽. 없습니까? 여기까지인데? 40쪽까지. 없습니까? 자, 그럼 우리 그냥 바로 개념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책은 사실은 되게 그런 면에서는 되게 라이트한 책이니까 좋으니까. 자, 제가 42쪽부터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42쪽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없어요? 혜승이 오늘 여기서 하니? 아, 그래요? 자, 42쪽 한번 가볼게. 자, 우리 저번에 배운 것 좀 잠깐 복습 좀 하고 갑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찾으려고 하면 최종적으로 몇 개가 필요하다? 2개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첫 번째가 뭐였죠? 기울기는 꼭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는 점이었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공식이 뭐였다? y는 m, x 빼기 a 더하기 b. 이게 바로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했던 거 가장 기본적으로 했고, 여기서 그냥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건 혹시 x와 y 절편을 알려줬을 때는 직선의 방정식을 남들보다 조금 빨리 세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였다?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항상 늘 1이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둬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1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땐 양쪽을 얘를 1을 만들어주는 숫자를 양쪽에 나눠줘서 1을 만들면 절편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뭘 질문했냐면, 근데 제가 문제를 조금 요거 아주 난이도 쉬운 것보다 조금 위에 거 보니까 요런 문제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라는 거야. 그럼 2x 플러스 4분의 y는 1이라고 나오면 애들이 좀 당황합니다. 왜? 선생님, 얘도 뭔가 x절편, y절편을 알 때 구하는 공식 직선의 방정식 같은데 문제가 생겼지? 얘가 분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다 뭐를 실수하냐면 얘는 x절편이 2고 얘는 y절편이 4인 직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 모양꼴을 유지했을 때 우리는 바로 얘를 x절편, 얘를 y절편이라고 하는 거지, 얘처럼 2x라고 하는 건 이 모양을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근데 그럼 얘는 무조건 어쩔 수 없이 y를 곱해서 넘겨서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얘도 모양을 좀 얘처럼 바꿔주려면, 미로야, 요 2x는 사실 번분수로 바꾸면 뭐분의 뭐지? 2분의 1분의 x라고 쓸 수 있지. 그래서 얘는 다시 바꾸면 2분의 1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꼴이 됐잖아. 그치, 미루야? 그러면 얘는 x절편이 몇이고 2분의 1이고 y절편이 4인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모양꼴을 유지했을 때 우리는 절편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지, 무조건 1만 만족한다 그래서 절편이 나오는 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이 직선들을 표현하는 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지? 첫 번째, 표준형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일반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준형은 거의 90% 정도가 대부분 표준형으로 나오고 한 10% 정도가 일반형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선생님, 표준형이 뭡니까? 라고 하면 내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외우면 쉽다 그랬지? 표준형이 알기 쉽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y는 2x-1이야 라고 하면 현우야 얘 기울기 뭐야? y절편 뭐야? 이렇게 해서 보자마자 바로 기울기와 절편을 알 수 있으면 표준형. 근데 그럼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일반형은 살짝 귀찮다 그랬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4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대부분의 90%는 표준형을 이용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근데 이제 오늘 배우는 바로 단어는 거의 다가 일반형이 주가 되는 문제 유형들이다. 그 10%가 거의 문제 유형 고작 해봤자 맥스 3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일반형을 두고 어떤 문제 유형을 풀 수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전에 아이들이 직선하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려워하는 거 있잖아. 바로 뭐냐면 두 직선의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두 직선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 문제 무조건 학교 시험에 나올 건데 애들 많이 어려워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이건 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그치, 동점, 움직이는 점 한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 문제 유형 두 개가 사실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의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문제는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4x 플러스 5ky 플러스 1은 0과 2kx 플러스 7y 플러스 k는 0. 바로 이 두 직선의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줘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풀었습니까? 아, 그 말 뜻은 얘네 둘이 지금 만나야 되니까 두 식을 뭐 했다? 같다고 뒀다 라고 했어. 그래서 이 두 식을 같다고 두면 결론적으로는 k를 가진 값과 k가 없는 값으로 묶일 거고, 우리는 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 되는 값이니까 요 앞에 있는 식이 뭐 되는 값? 0 되는 값. 이 식이 또 뭐 되는 값? 0 되는 값 찾아서 이 두 식을 연립하는 순간 무슨 점이 구해진다? 바로 우리가 문제를 추고자 하는 이 정점이라는 게 구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저 정점을 구해서 대답하는 문제가 첫 번째 유형이다라고 했고, 어떤 거요? K요? 아니, 상관없죠. 이 K는 앞에 붙이는 뒤에 붙이는 상관없죠. 안 되지. 이건 K를 가진 놈만 묶은 건데 이건 붙인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 가볼게. 사실 저는 이걸 강추하죠. 학교 시험에서. 이거 무조건 낼 거예요. 이대부고 안 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L1 직선이 있고요. 여기에 L2 직선이 있어요. 자, 그럼 내가 너네들한테 물어볼게. 요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교점이라고 하죠. 근데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을까요? 무한 개가 있겠죠. 왜? 그려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엄청나게 수없이 그릴 거예요. 근데 이 노란색들이 너무 많지만 이 노란색들을 대표하는 식은 만들 수 있잖아. 이 노란색들을 대표하는 식을 어떻게 쓴다 그랬지? L1 더하기 K 곱하기 L2는 0이다 라고 했어.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내가 찾은 이 식은 바로 뭐다? 이 L1과 L2를 지나는 이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이 노란색들을 대표하는 직선 중 하나다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여기서 저는 특정 이 직선을 찾고 싶은데 이 직선은 그럼 제가 어떻게 찾죠? 라고 하면 아마 이 직선이 지나는 무슨 점을 하나 알려줄 것이다? 정점을 하나 알려줄 것이다. 얘는 P, Q를 지나라고 나올 거야. 그럼 우린 이 수학에서 지난다는 뭐죠? 대입. 그래서 여기다가 P, Q를 대입하면 누가 구해진다? K가 구해지고, 그 K를 다시 넣어서 이 식을 깔끔하게 만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별표식이 구해진다라는 거. 제가 눈에 말하지만 이대부고는 이걸 꼭 낼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저번에요 42쪽을 안 했으니까 42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졸리면 별짓을 다 하세요. 졸리면 이쪽 라인에는 애들한테 방해가 안 되니까 이쪽 라인으로 와서 저기서 그냥 서서 들으셔도 됩니다. 자, 42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2쪽에 보시면 이거 안 한 건 아니에요. 42쪽에 제가요,
일단은 저는 발전 예제 8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발전 예제 8번 가볼게. 자, 지금 직선이 나와 있죠? L1 직선이 뭐라고 나왔냐면 mx, 뭔가 m을 가진 채로 나오네요. 그럼 뭔가 문제 유형은 뻔히 정해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y는 x 플러스 5. 오케이, 얘는 너무 이쁘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일반형으로 준 거고 밑에 거는 표준형으로 준 거예요. 왜? 얘는 보자마자 기울기가 1, y절편이 5야. 얘는 조금 선생님이 좀 계산이 필요합니다. 얘도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반형, 얘는 표준형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봐볼게. L1 직선이 M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좀 찾아줘 라고 했으니까 M값에 관계없이 우리 M값으로 묶었죠. 그래서 묶어보면 이렇게 나오고, 얘는 m값에 관계없이 몇 컴마? 1, 여기가 0 되는 값 4를 지난다. 그래서 지나는 점은 1,4더라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첫 번째 문제 유형이 이 1번을 왜 냈냐면 너네들이 미지수가 포함한 채 나오는 직선의 그림 좀 그려볼래? 라고 하면 지 멋대로 그려요. 그냥 선생님, 좌표 평면에 제가 이 직선을 어떻게 그려요?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났지도 모르고 기울기가 몇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그려도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잘 봐.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뭐를 부여받죠?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부여받아요. 그쵸? 깐난하게 태어난 지 1살도 안 된 애도 뭘 줘요? 주민번호 주잖아. 그럼 얘가 어디 지역에 살든 어느 나라 말을 쓰든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를 주듯이 직선도요. 미지수를 포함한 채로 나오든 포함하지 않는 채로 나오든 그 직선은 무조건 지나는 점은 하나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 무조건 지나는 점이 바로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면 되고, 바로 L1에서 구한 1,4가 이 기울기 값에 따라서 어떻게 모양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흉측한 직선도 1,4는 꼭 지날 거니까 너는 그림을 그리더라도 1,4를 찍고 여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직선들 중 하나가 바로 L1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직선들은 지 멋대로 생긴 게 아니라 다 고유한 어떤 한 점을 다 부여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을 통해서 L1 직선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이제 2번으로 가볼게. 근데 얘가요, 누구랑 만났으면 좋겠냐면 저 L2 직선 y는 x 플러스 5랑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잘 봐. 우리 y는 x 플러스 5부터 직선을 그려보면 1 넣었을 때 뭐를 지나죠? 6을 지나는 요렇게, 그리고 x절편이 마이너스 5인 요런 직선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마이너스 5, y절편 5, 1,5를 지나요. 요게 L2예요. 근데 아까 우리 L1 어떻게 그린다 그랬죠? 1,4를 체크하고 여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직선이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면 얘 몇 사분면에서 만나요? 1사분면. 자, 만약에 요렇게 지나갔어요. 요렇게 지나가면 얘는 어느 축에서 만나요? Y축에서 만나요. 자, 그리고 요렇게 지나갔어요. 요렇게 지나가면 몇 사분면에서 만나요? 3, 4분면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너네 마음대로 L1 직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L1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막 돌고 있는 직선 중에 하나더라 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만나더라도 너 2, 4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얘가 Y축에서 만나는 거니까 뭔가 스타트가 될 것 같아. 왜? 얘보다 조금 더 커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여기서 2, 4분면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울기가 커져 볼게요. 이렇게 되죠. 아직 2, 4분면에서 만나요. 그러다가 얘가 만약에 요 X축과 만난다면, 요렇게 만난다면 마지막으로 2, 4분면 전에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 문제가 뻔하네요, 선생님. 바로 Y축과의 만남과 X축과의 만남의 기울기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그럼 일단은 이 직선도, 요 L1 직선도 몇 컴마 몇과 0,5라는 Y절편과 마오, 0이라는 X절편을 지난다고 했을 때 한번 M값을 구해보자는 거야. 자, 한번 넣어볼게. 0,5 M은 마 1. 그래서 요럴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리고 마 5,0 넣어볼게요. 마 5,0 마 6
6m은 4 더하기 4는 0이니까 6m은 4. m 값은 뭐가 나옵니까? 3분의 2가 나오겠네. 요럴 때는 3분의 2가 된대요. 자,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이걸 되게 못해요. 잘 봐. 난 이건 왜 아직도 질문하는지 모르겠어. 잘 봐. 얘가 기울기가 몇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1이죠. 진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물어볼게. 여기서 아래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돼요? 지금 기울기가? 아래로 가야 되죠. 근데 애들이 기울기가 아래로 가면 작은 줄 알아요. 근데 자, 물어볼게. 여기서 요렇게 된다라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내려간다라고 해서 이게 뭔가 기울기가 더 작아진다고 생각하더라고. 아니지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거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이거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그럼 얘가 이렇게 가다가 양수로 된 거잖아. 음수에서 스타트 끊어서 올라가다 양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일 때보다 어때야 됩니까? 커야겠죠. 그리고 커지다가 0 됐다가 양수되다가 기울기가 3분의 2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겠네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축은 4분면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엔 갔다가 안 들어가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밑에 다 보시면 m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분의 2까지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에 가서 꼭 답 이상하게 쓰는 애들 많다. 여기다가 선생님 얘가 더 내려갔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3분의 2보다 클 때를 적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근데 제발 부탁입니다. 자, 내가 말하지만 자, 기울기가 0, 기울기가 양수, 기울기가 음수죠. 자, 가볼게. 기울기가 음수면 요렇게 가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다, 작아지는 거다? 커지는 거다. 자, 기울기가 양수죠. 만약에 요렇게 가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다, 작아지는 거다? 작아지는 거다. 그래서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발전 예제 8번은 저랑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17번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 유형은. 자, 17번 한번 볼게. 집중하세요. 돈 날리지 말자. 재수한다. 자, 17번 보시면 A가 4,2고요. 그 다음에 B가 2,6입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봐. 왜 선분 AB라고 줬을까요? 이게 선분이냐 직선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기선 지금 선분 AB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은 항상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4,2면 한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에 있겠죠. 그리고 2,6이면 한 이 정도의 B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 뭐라고 했냐면 선분이니까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어요.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다가요 무슨 직선을 그릴 거냐면 Y는 이거 문제 또 친절하게 또 묶어줬네요. 이거 학교 시험에서는 안 묶어줍니다. 이렇게 된 직선이 만났으면 좋겠대. 자, 내가 물어볼게요. 자, 제가 혜승아, 이거 A 값이 지금 달라질 때마다 이 직선은 뭐가 바뀔 거죠? 기울기도 바뀌겠죠. 왜? AX니까. 그리고 심지어 뭐도 바뀌어요? Y절편도 바뀌어요. 근데 그러면 기울기도 바뀌고 Y절편도 바뀌면 제가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려요? 라는 거야. 하지만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얘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거야.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을 거야. 그게 바로 A값에 관계없이라는 거죠. A값에 관계없이 얘는 몇 컴마 몇을 지납니까? 마이너스 2 컴마. 없어지니까 Y는 뭐가 나와요? 2. 그럼 얘는 마이,2라는 놈은 무조건 지나야 돼요. 여기를 지나면서 지금 빙글빙글 돌고 있는 직선들 중 하나라는 거야. 그럼 자, 이제 제가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으면 선분 AB랑 만납니까? 안 만나죠. 그럼 조금 더 낮아져 볼게요. 오케이, 드디어 만나기 시작했어요. 더 낮아지면 만나는 건 뭐 당연하죠. 조금 더 낮아져도 만나요. 그러다가 띵 하고 얘랑 이렇게 되는 순간도 마지막으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 별표, 첫 스타트 별표부터 마지막 별표 사이에 있을 때 저는 항상 선분과 만나겠네요 라는 거지. 그럼 이제 양 끝점만 구하면 돼요. 얘는 Y좌표가 어때요? 얘가 Y,2거든요. 여러분들 Y좌표가 똑같으면 기울기가 몇이죠? 0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0이 될 때예요. A는 0.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 올라가다 2,6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다 2,6 넣어볼게요. 6은 2 넣으면 4A 플러스 2니까 A는 뭐가 되죠? 1이죠. 요럴 때가 A가 1이니까 아, 선생님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고요. 요 점을 지나갈 때도 우리는 비로소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A는 0부터 1까지네요 라고 답을 찾게 되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일단 키포인트는 뭐냐? 요거. A 값에 관계없이 꼭 지나는 점을 찾아서 이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스타트가 된다라는 거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자, 이제 새로운 진도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전 분명히 말했습니다. 재수하고 오늘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요. 자, 가볼게. 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이 직선의 위치 관계는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학교 시험에선 무조건 제 양쪽 손모가지를 걸고 일반형으로만 낼 겁니다. 표준형은 잘 안 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 배워야겠죠. 우리가 일단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게 직선끼리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말해달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직선 L1과 L2를 그린다고 해볼게. 물론 직선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우리가 두 직선이 포개져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치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치가 될 때입니다. 두 번째는 두 직선이 나란하게 바라보면서 갈 때죠.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평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3번하고 4번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3번은 한 점에서 만나지만 하필 만나더라도 수직 상태로 만날 때죠. 그래서 세 번째는 수직으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렇게나 그냥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럼 일단 쉽게요. 표준형부터 한번 공부해 볼게요. 표준형은 y는 ax 플러스 b와 y는 a-x 플러스 b-로 가볼게요. 자, 가봅시다. 첫 번째, 너와 나는 똑같아 라고 하면 바라보는 시선도 같아야 되고 지나는 점도 같아야 되니까 기울기와 y절편이 다 같아야 되니까 기울기끼리 같고 y절편끼리 같으면 돼요. 두 번째, 평행하다는 건 너와 나는 시선만 일치하면 되니까 너와 나는 기울기가 같아. 하지만 같으면 안 돼. 그러니까 A, B와 B-는 다르면 되겠다. 자, 이 수직 상태는 사실은 조금 공식처럼 외우시는 거 아시죠? 바로 기울기끼리의 곱이 뭐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자,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아무렇게나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냥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표준형에서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그럼 안 나올 건데 이거 그냥 대충 까먹어도 되겠네요?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이 문제가 안 나오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그럼 뭐로 파생됩니까? 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점의 개수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교점의 개수. 두 번째는요. 면적의 개수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면적의 개수.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일단 물어볼게요. 잘 봐. 선생님이 파란 색깔로 써볼게. 이 두 직선이 일치하면 두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오죠? 무수히 많죠. 그래서 우린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어. 부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일치를 하면 두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부정이다.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계. 이해 가십니까? 자, 두 번째. 평행일 때는 교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얘는 교점이 없다. 0개. 다시 말하면 불능으로도 나와요. 불능이 만족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수직일 때와 한 점에 서일 때는 당연히 몇 개밖에 안 나와요? 한 개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표준형인 경우에는요, 대부분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그 두 직선 갖다가 교점의 개수 몇 개야?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면적의 개수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일치가 되면 두 직선에 의해서 몇 군데로 나눠지죠? 두 군데죠. 왼쪽 아니면 오른쪽. 그래서 얘는 두 개의 면적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직선이 만약에 평행하면 면적을 몇 개 만들죠? 3개 만들죠. 하나, 둘, 셋. 그래서 3개의 면적을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수직일 때와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또 몇 개 만들어요? 무려
4개를 만든다. 그래서 이 2개는 4개의 면적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형인 경우는요, 위에보다는 아래 문제 유형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단순하게 요 관계만 공부했는데 그 관계에서 파생된 게 교점의 개수와 면적의 개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우리 일반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반형 갈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반형 직선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L1, L2라는 일반형 직선이 있었어요. 자, 순서대로 가볼게. 또 일치합니다. 그리고 평행합니다. 그리고 수직합니다.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한번 써볼게. 첫 번째, 일치한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모든 기울기나 y절편이 같아야 되는데 결국엔 얘들아,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고 얘도 표준형으로 바꾸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a- 요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비율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왜? 나눴잖아. 그러니까 결국 일반형일 때는 표준형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x 개수의 비율과 y 개수의 비율과 상수항의 비율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뭐야? 일치일 때는 a분의 a-와 b분의 b-와 c분의 c-가 모두 다 비율이 똑같은 비율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똑같은 비율이 나왔다라는 건 두 직선은 서로 배수 관계라는 거야. 왜? 여기다 2배 하면 돼. 여기다 2배 하면 돼. 여기다 2배 하면 돼. 그래서 다 같이 2배, 다 같이 2분의 1배, 다 같이 5배. 비율이 똑같이 이루어지면 우린 두 직선이 일치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직선 2개 쓰시고 첫 번째 직선을 다 분모에다 넣고 분자에다가는 두 번째 직선을 넣으셨는데 저는 만약에 반대로 풀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습니다. 얘가 분모로 가고 얘를 분자로 가도 상관은 없지만 청개구리만 안 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얘를 분모로 가기로 했으면 분모로 다 가세요. 얘가 분자로 가기로 했으면 분자로 가세요. 근데 앞에 거는 위에 거분의 아래 거이면서 여긴 갑자기 뜬금없이 밑에 거분의 아래 거만 안 하시면 돼요. 청개구리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평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기울기는 갖고 y절편이 달라야 되니까 기울기를 담당하는 게 x와 y 개수의 비율이니까 a분의 a-는 b분의 b-와는 같지만 y절편 개수의 비율은 달라야 되니까 상수항의 비율은 달라야 되니까 c분의 c-랑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벌써 힌트를 드렸다시피 요 앞에 두 개가 기울기를 담당하는 비율이고요. 여기가 바로 y절편을 담당하는 기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르면 되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랑 똑같죠?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르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제 수직이래요. 이제 이 수직이 애들이 얘랑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얘랑 정말 거꾸로 써오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자, 수직일 때는 뭐냐면 비율끼리 AA-와 BB-를 곱해서 더했을 때 뭐가 나온다? 0 나온다라는 거. 이거 가끔 마이너스 1로 써갖고 오는 친구 많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를 꼭 암기해야 될까? 이게 사실은 얘 아까 말했지만 표준형으로 고치면 기울기가 뭐 나와? 마이너스 b분의 a. 얘 표준형으로 고치면 기울기 뭐 나와? 마이너스 b-분의 a-지. 근데 우리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수직일 땐 기울기끼리 곱해서 뭐야? 그럼 얘네 둘이 곱해서도 뭐 나와야 돼? 그럼 얘네 둘이 곱해볼까? 곱해보면 bb-분의 aa-가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럼 대각선끼리 곱하면 aa-는 마이너스 bb-랑 같네? 그럼 얘 넘겨봐. aa- 더하기 bb-는 0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표준형을 일반형인 놈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계산한 것 뿐인데 얘랑은 뭐 엄청나게 다른 공식인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면 다 표준형으로 고치던가. 선생님은 당연히 일반형은 일반형대로 문제를 풀고 표준형은 표준형대로 문제 푸는 걸 추천해. 왜겠어? 우린 시간을 단축해야 되거든. 언제 이거 다 y눈으로 바꿔. 심지어 요 앞에 개수가 루트이거나 복소수 나오는 순간 난리가 난단 말이야. 왜? 그걸 y눈으로 어떻게 바꾸겠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반형은 일반형, 표준형은 표준형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얘를 정말 많이 헷갈려요. 정말
너무 많이.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 개념은 웬만한 애들 안 틀려요. 1학년 중에서 3, 4, 5등급 아닌 이상 1, 2등급 애들은 안 틀리는데 정말 잔실수 0이냐 마이너스 1이냐 요딴 거 잘 생각 안 나고 틀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한 점에서 만나면 기울기의 비율은 다르면 되겠네. 이해 가셨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한다. 선생님, 그럼 물어볼게요. 일반형은 파생된 문제가 없나요? 라고 하면 일반형도 요거 물어봐요. 교점의 개수랑 면적의 개수 물어봅니다. 근데요, 이 일반형만 플러스로 하나 더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파생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우리 지금 꼴랑 해봤자 직선의 개수가 몇 개밖에 없어요? 2개죠. 근데 신기하게 일반형일 때는 직선이 3개일 때가 나와요. 직선이 3개일 때. 무슨 뜻이냐면 직선 3개를 던져줍니다. L1, L2, L3. 그래도 그 문제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물론 얘도 똑같이 물어봐요. 교점의 개수랑 면적의 개수. 근데 면적의 개수랑 얘는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교점의 개수는 웬만해서 안 물어봐요. 왜냐면 이 3개의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요. 어느 과정에서 나오냐면요. 대수에서요. 대수 과정의 맨 마지막 단원이 뭘까요? 맨 마지막 단원.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수학적 귀납법에서 직선 3개 던져주고 바로 교점의 개수를 세우시오라는 공식이 나와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때는 없어졌어요. 개차수열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말은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직선 3개일 때는 교점의 개수는 웬만하면 안 물어봐요. 근데 면적은 물어봐요. 1등이 면적의 개수입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면적의 개수. 자, 왜겠어? 자, 물어볼게. 직선 3개면 면적을 몇 개로 나눠요? 4개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선생님, 혹시 4개보다 더 만들 때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가 평행하고 하나가 크로스로 지나가죠.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6개나 만들어요. 그쵸? 또 6개 나올 때가 있어요. 눈꽃 모양 6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선이 3개일 때는 교점의 개수보다는 면적의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삼각형 문제를 낼 거예요. 근데 이 사실 삼각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미 공부하고 왔냐면 조합 파트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1학기 시험 범위에서 요 문제 기억나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찾으시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 풀었어요? 9C3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빼줬어요?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을 때를 뺐죠. 근데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하필 세 점이 어떻게 선택했을 때? 나란하게 일직선으로 선택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C3이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뜨기, 팔팔이 8개가 나와요. 그래서 8세트를 뺐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은 이 직선의 개념을 배운 거예요. 왜겠어? 선생님, 삼각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세 점이 어디에 있다? 한 직선이 있다랑 똑같은 뜻이네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평면좌표에서는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을 때 어떻게 풀었습니까? 두 개의 기울기가 모두 다 어떻다? 같다 해서 풀었어요. 근데 그거를 싹 말을 바꾼다 그랬죠.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을 때가 아니라 세 점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도록 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게 직선에 와서도 나와요. 직선 3개 던져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삼각형 만들지 마 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직선 3개 주면 삼각형 나와요? 라고 하면 대충 그리면 무조건 나와요. 어떻게든지 대충 그리면 삼각형은 나옵니다. 그러면 직선 3개 주고 삼각형을 만들지 말라는 건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첫 번째, 싹 다 평행합니다. 그럼 절대 삼각형 안 나오겠죠. 두 번째, 2개는 평행한데 하나가 아무렇게나 지나가요. 그쵸? 세 번째, 2개가 지나갔는데 하나가 두 점의 교점을 지나가줘요. 서로 다른이란 전제가 있을 때. 물론 현우는 지금 얘네 2개 똑같으면 되잖아요. 근데 직선 3개를 던져준다는 건 일단 기정사실이 다 다르다는 직선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삼각형이 어때요? 안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직선의 일반형일 때는 대부분 요 직선 3개짜리도 나오니까 잘 봐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꼼꼼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개념 설명이 지금 43쪽, 44쪽 이렇게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쭉 넘어가서요. 잠깐만. 꿀팁 하나 줄게. 이거 발전반에도 꿀팁 안 줬다. 큰일 났다. 이거 발전반에도 줬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자, 우리 가끔요, 요런 거 있잖아요. 직선 2개 던져줍니다. 그래놓고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 대부분.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두 직선이 수직일 때, 두 직선이 뭐,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런 거 나와. 그때의 A값, B값을 찾으라고 할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여기가 4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고, 여기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나와놓고 1번, 얘네 둘이 수직이야.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4의 2 플러스 2b는 무조건 0이다. 이렇게 해서 또 연립해갖고 A, B 찾는 문제들이 있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주고 싶은 꿀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칠게. L1을 이렇게 줬어. 근데 L2가 L1과 수직 상태래. 수직 상태. 그럼 대부분 어떻게 푸는지 알아? 대부분 3, 4, 5등급이랑 2등급 후반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일단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놔. 일반형. 모르잖아 아직 직선의 L2를. 그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수직 조건을 써먹어. 그래서 4A 플러스 2B는 0이다. 요거 일단 하나 찾아놔. 그럼 모르는 문자 2개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그럼 아마 그 문제는 하나 더 줬을 거야. 뭘 줬게? 그치. 지나는 점 하나 줬을 거야. 그래서 지나는 점 넣어가지고 또 뭔가를 찾거나 뭐 이런 거 문제 푸는 게 있거든. 근데 사실 요거 되게 좋긴 좋은데 되게 하찮은 거야. 왜냐면 잘 봐. 우리 수직 조건이라는 건 기울기끼리 곱해서 더했을 때 뭐 나오면 돼? 0 나오면 되지. 근데 이게 사실은 A, B, B, C, C가 엄밀히 따지면 비율이 다 같은 거 아니야? 숫자가 같은 건 아니잖아. 얘가 1이면 얘 1이고 얘가 2면 얘 2고 얘가 3이면 얘가 3이야? 그건 아니야. 비율이 똑같은 거야. 1분의 2면 비율이 2 나왔지. 그럼 얘가 2분의 4 나오면 돼. 8분의 16 나오면 돼. 숫자가 같은 게 아니라 비율이 같은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나 같으면 L2를 이렇게 안 둘 거야. 나 같으면 어떻게 둘 거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k는 0이라고 난 바로 둘 거야. 왜겠어? 어차피 앞에 것끼리 곱해서 뭐 하면? 더하면 뭐 될 거야? 0 될 거잖아. 그럼 강제로 4와 2가 서로 크로스로 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4, 2, 8, 2, 4, 8 그리고 선생님 마이너스는 어디다 붙여요? 너네 붙이고 싶은데 붙여 상관없어. 비율이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앞에다 붙이면 마8 더하기 8에서 0 된다. 그럼 나는 아까 모르는 문자가 3개에서 몇 개로 줄어? 하나로 주는 거야. 그럼 지나는 점 하나만 더 줘도 난 K값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봐. 19번에 1번 봐봐 얘들아. 45쪽에 19번에 1번 보면 대부분 애들은 어떻게 푼다? 선생님 얘랑 수직이래요. 그럼 100% 그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둔 다음에 수직 조건 써먹을 거야.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안 둘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두고요. 잘 보세요. 2x 플러스 3y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5는 0인데 얘랑 수직이래요. 그럼 이제 나한테 배운 발전이랑 응용 애들은 최소한 어떻게 바로 대답을 해야 돼? 선생님 이 크로스로 가주면 되잖아요. 몇 x? 3x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 쓰고 어디다 마이너스 쓸래만 결정하면 돼. 어디다 쓸래? 성현아 네가 쓰라는데 쓸게. 앞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정답이야. 상관없어요. 선생님 전 여기다 붙일래요. 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곱해서 더해서 0 나오면 돼요. 그리고 몇 컴마 몇 지난대요? 4 컴마? 그럼 4 넣고 1 넣으면 돼요. 4 넣으면 마이너스 12 1 넣으면 2 마이너스 10 더하기 k가 0이래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10은 0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 답이에요. 이해하셨죠? 선생님 그럼 저 질문 있습니다. 이건 수직일 때만이잖아요. 만약에 평행하면 식 어떻게 두실 거예요? 그럼 또 100% 3, 4, 5등급 친구들은 어떻게 둔다? 또 이렇게 둬요. 그 다음에 무슨 공식 쓰겠어요? A분의 2는 B분의 3과 같다. 뭐하러 그렇게 써요? 결국 우린 비율만 같으면 되잖아요. 그럼 얘들아 여기에 직선을 찾을 건데 얘랑 평행하면 아까 어디랑 어디가 똑같아야 돼? X랑 Y가 똑같아야 되지. 그럼 얘랑 평행한 직선은요. 쇼킹하게도 그냥 2X 플러스 3Y 플러스 K는 0이에요. 2분의 2라 3분의 3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1로 같으니까 끝.
근데 이제 이런 질문한다. 에이 선생님 근데 찾았는데 정답에는 요 앞이 이거 3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죠. 왜겠어? 요 K가 분수였나 봐. 그래서 양쪽에 분수, 분모 없애려고 숫자 곱하면 알아서 올라가요. 자동으로.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수직일 때는 서로 곱했더니 0 되는 값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고 평행일 때는 무조건 x, y 개수가 똑같게 만들어줘도 문제가 없다. 그럼 남들은 모르는 문자를 3개로 스타트할 때 우리는 하나로 스타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6쪽 한번 가볼게요. 자, 46쪽에 필수예제 10번에 별표 치세요. 이렇게 애들이 피곤해하지. 정신 차려, 정신. 정신 집중, 얘들아. 성적표 다 나왔잖아요. 그 성적에 잠이 와요? 그쵸? 정신 차리세요. 야, 여기 빨리 놀면 뭐하니 좀 해라. 야, 10개 이상만 해도 참가상 준다. 10개 이상만 풀어. 아직 물음표 돼 있잖아. 좀만 기다려. 자, 간다. 야, 근데 선생님 때만 해도 이런 학원이 있었으면 난 맨날 나와서 풀었겠다. 와, 아니 맨날 학원비를 거꾸로 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와, 나 같으면 맨날 나오고, 선생님 때는 이런 학원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때는 너네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학원은 옛날엔 파워가 너무 셌어. 선생님들이 진짜 팼거든? 학원에서?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 아직도 그 대성학원 갔는데 패더라고.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강목 갔다가 그 시험 성적 안 나오면 그던 시대. 그리고 나 선생님 재수학원 갔는데 더 충격적인 거 알아? 재수학원 갔는데 선생님 시대에는 버스나 비행기는 안 됐어. 버스에도 담배 필 수 있었어. 교무실에도 담배 필 수 있었어. 근데 그래서 재수학원을 딱 갔는데 정말 교무실에 들어갔는데 엄청 큰 재수학원 갔거든. 선생님만 해도 한 7, 80명 있는 학원이었거든. 진짜 교무실에 다들 담배 피우고 있었어. 남자 선생님들. 진짜 잿돌. 그래서 잿돌이 그 주번도 있었어. 그 반에 담임이, 그 반장이 가서 아침에 선생님 책상에 있는 잿더리를 치워줘야 돼. 옛날에는 얘들아, 인권 따윈 필요 없었어. 인권보단 학벌이야.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재수부 선생님들은 대부분 진짜 내노라는 스카이 선생님들밖에 없었거든. 저 선생님들이 하란 대로 해야 돼. 그럼 난 저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하면 그 학교 갈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진짜 진짜 아깝다. 미루야, 아깝다. 나한테 한 대 맞고 서울대 간다 그러면 맞아볼래? 존나 세게 맞아야 돼. 그때 막 기절할 수도 있어. 연세대 세브란스 갈 수도 있어. 아무튼 얘들아 제발 부탁이야. 뭐? 아니 아직 비공개예요. 정예전은 났고, 그러니까 가격대가 결정됐고 아직은 상품은 뭐 1등은 10만 원 중반에서 10만 원 후반입니다. 네. 그리고 2등이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예요. 공동 1등 되면 아니에요. 제일 빨리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사람이 1등이에요. 마지막에 몇 개인데? 아니 그건 몰라. 그냥 내가 방학 끝날 때 자 오늘 놀면 뭐하니 끝 했을 때 현황판에 마지막으로 많이 붙어있는 학생이 그냥 1등이에요. 왜냐면 저는 되자마자 바로바로 스티커를 줘서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등이 뭐였지? 3등이 얼마였지?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였나? 그랬고 4등이 4,000원에서 야 참가상 얼마? 4등이 참가해서 10개만 해도 준다고. 10개 프린트만 풀어도. 와. 1등이 주사에 3개 있고 2등 5개 있는데 아니야, 그게 글자 수야. 자, 가볼게요. 자, 얘들아, 하고나 말해. 꼭 하지도 않는 것들이, 나 그래서 안 한대. 선물 싱겁대. 싱겁긴 개뿔. 자, 가볼게요. 자, 46쪽에 가볼게요. 자,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자, 저는 수직 이등분선을 질문하는 친구가 사실은 되게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수직 이등분선 문제들은 대부분 문제에 수직 이등분을 써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필수예제 봐봐.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20번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21번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 6글자는 무조건 써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왜 질문하면 황당하냐면 수직 이등분선 저 6글자는 제가 이렇게 2글자 플러스 4글자로 쪼개놨죠. 왜겠어? 저 6글자가 풀이야.
뭐냐? 수직 조건 써. 그리고 2등분 조건도 쓰세요. 그래서 1, 2번만 지키면 무조건 답이 나와요. 그럼 첫 번째, 근데 수직하래요. 그럼 방법은 하나지.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이든지 기울기의 일반이면 기울기끼리 x계수와 y계수의 곱의 합이 0이든지 그래서 수직 조건 써먹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2등분선이야. 2등분선은 당연히 아마 점을 2개 줬을 텐데 그 두 점에 뭐를 지날 수밖에 없어? 중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중점을 지난다가 된다라는 거야. 언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예시를 한번 문제 풀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A점 줍니다. B점 주고요. 근데 얘가 1,4입니다. 얘가 -1,6이에요. 그래 놓고요. 선분 AB 또는 직선 AB를 수직 2등분하는 직선을 찾아줘 라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빨간 색깔. 그럼 질문하면 너무 황당하다 이거야. 수직 2등분선, 수직 2등분선. 수직 조건 써먹자. 그래서 첫 번째 AB 기울기 좀 찾아볼까요? 라는 거야. 그래서 AB 기울기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2분의 2.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이 빨간색의 기울기는 뭐 나와?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왜?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x로 시작했는데 어떤 점을 지나요? 수직 2등분. 2등분 됐으니까 요 점, 바로 얘와 얘의 중점 0,5를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던 최종 답은 y는 x, y절편이 오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야. 수직 2등분선은 크게 사실은 어려운 건 없어요. 이 문장 속에 이미 풀이가 다 녹아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필수예제 11번도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 필수예제 1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벌써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바로 직선 주고 나서 면적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가볼게. 만약에 면적의 개수를 물어본다. 그럼 얘는 꼭 사전적으로 작업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도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면적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라면 최소한 나한테 배우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요 작업을 먼저 한 뒤에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뭐냐? 대부분 여러분들 면적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직선을 3개 준다고 했어요. 그럼 신기하게 요 3개 중에 2개는 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비정상이에요. 근데 정상, 비정상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정상이라는 거는 미지수 없이 이쁜 직선 2개 준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직선은 꼭 미지수가 포함된 채로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난이도 올라가면 하나만 정상 주고 2개를 비정상 줄 수도 있지만 2개를 비정상 줄 때는 또 약속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두 다 미지수일 리는 없어요. 아마 얘 2개가 비정상이면 L2는 X계수만 미지수, L3는 Y계수만 미지수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PX 플러스 QY 플러스 R은 0 이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2개가 정상이면 하나는 모르는 문자가 2개일 가능성이 큰데 2개가 만약에 비정상이면 서로 번갈아서 하나씩 비정상일 거다. 그럼 도대체 선생님은 이 면적의 개수를 공부할 때 문제를 풀 때 어떤 것부터 먼저 사전 작업을 하라는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 정상인식을 찾아서 이 정상인식의 관계를 먼저 따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정상인 직선을 주면 저 정상인 직선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이 달라져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L1, L2가 정상인데 평행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난 여기다가 파란 색깔 L3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면적의 개수나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왜? 만약에 아무렇게나 그리면 면적은 무려 6개가 나올 수도 있고 교점은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평행한 직선에 또 나도 또한 평행하게 그리면 면적은 4개가 나올 수도 있고 교점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L1과 L2의 위치 관계를 먼저 보셔야 된다. 만약에 선생님 L1, L2가 벌써 지네들끼리 수직 상태예요. 땡큐죠. L1과 L2가 벌써 수직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L3를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리면 6개를 만들 수도 있고 면적을
또는 얘가 만약에 교점을 지나가주면 면적은 6개, 또는 교점은 하나, 또는 삼각형을 안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 만약에 L1, L2가요, 지 멋대로 그냥 한 점에서 만났어요, 선생님. 이라고 하면 이제 L3도 땡큐다 이거야. 왜? 선생님, 평행하게 그리면 6개 만들 수도 있고, 얘랑 평행해도 6개 만들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나면 6개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놈은 수직 조건을 만들면 또 삼각형이 생길 수도 있고. 이해 가십니까? 심지어 이런 문제도 있어요. 직각 삼각형이 나오도록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어쨌든 직선 3개 주고 면적의 개수, 교점의 개수 등등등, 뭔가 직선 3개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경우는 제발 정상인식부터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찾고 나머지 3번째 직선을 결정 지어주자.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문제 푼다 그러면 요거 한번 가볼게. 24번 한번 보자 이거. 그냥 여러분들 칠판 보셔도 된다 이거. 해보자 이거. 자, 24번 보면 첫 번째, 선생님 맨 앞에 있는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을 이쁘게 줬어요 라는 거야. 정상식을 줬다 이거야. 2x 플러스 y는 3. 한쪽으로 마3도 넘길게. 완벽한 일반형 만들고 싶어서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마지막 비정상 직선이 ax 플러스 y는 0이에요. 자, 정상인식부터 나타내 볼게. 시작. 2분의 3, 1분의 마일. 어때요? 다르죠? 그럼 일단 얘는 한 점에서 만날 거야.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애들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됩니다. 아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무슨 상태로 한 점일 수도 있죠? 수직일 수도 있거든. 그 다음 빨리 수직 조건 써봐야지. 6 더하기 마이너스 1. 0이에요? 아니네? 그럼 얘는 그냥 한 점에서야. 그래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한 점에서 만나면 돼요. 너무 수직 같다. 그치? 이렇게. 그럼 이제 나는 얘를 L1이라고 하고 얘를 L2라고 하면 선생님, 저는 이제 저 L3를 그리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삼각형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첫 번째, 나 L1이랑 평행할래. 그러면 삼각형 안 나와. 그래서 얘랑 평행할 때 시작하자. 2분의 A는 1분의 1과 같다. 그러면 A는 2. 면 땡큐. 끝. 이해 가십니까? 두 번째, 선생님 저는 L2랑 평행하면 안 돼요? 상관없어. 그래도 삼각형 안 나올 거야. 그래서 L2랑 평행할게. 3분의 A는 마이너스 1분의 1. 그래서 여기서 A는 마3이 나와. 이해 가세요? 선생님, 만약에 제가 L1이랑 수직이 되면 어떡하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 보이죠? 만약에 L1이랑 수직이 되게 한번 그려볼래요? 얘랑 수직이 되게 그리려면 한 요렇게 그리겠죠? 요게 수직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직 조건에 빠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는 안 찾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로 뭐겠어? 그치? L1, L2가 지나는 요 교점을 L3가 나도 지날래. 우리 눈꽃 모양 만들어보자 이거야. 그래서 먼저 너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요 점을 찾을 거야. 근데 요 점은 아시다시피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교점. 수학에서 교점은 두 식을 뭐 하죠? 연립. 두 개 더하면 5x-5는 0. 그래서 x는 몇? 1. x가 1이면 y는 뭐가 나와요? 1. 오케이. 1,1을 뭐 해야 돼? L3가 지나줘야 되는 거야. 요렇게. 그럼 지난다니까 대입하면 되니까 a 더하기 1은 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도 되겠네.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가장 귀찮아요. 그리고 이거는 재작년 단답형으로 나왔습니다. 재작년 단답형. 다음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때 그럼 애들이 대부분 1, 2번 찾고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알아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문제 풀어볼게요. 25번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25번 시작. 25번 정신 차려. 다 풀었어? 좌표 평면을 네 부분으로 나눌게요. 네 부분.
직선 아까 말했죠? 뭐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세 직선 주고 위치 관계에 관련된 문제니까 정상인식 앞에 식과 두 번째 식 보니까 서로 무슨 관계예요? 평행해요. 그래서 하나는 평행합니다. 하나도 평행하죠. 이렇게. 그럼 나 여기다 이제 L3를 그을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요 네 부분으로 나눴으면 좋겠대요. 그럼 자칫 잘못하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몇 개로 나눠? 6개로 나눠. 근데 그럼 어떻게 돼야 4개가 돼요? 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되네. 그럼 하나, 둘, 셋, 4개의 면적으로 나눠지겠지. 아, 선생님 그러면 L3는 L1, L2랑 평행하면 되겠네요. 그럼 비율이 같으면 되니까 걔를 표준형으로 고치는 게 훨씬 빠르기도 하겠다. Y는 마이너스 AX니까 A가 자동적으로 뭐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2. 그 뭐야? 이거 게임 끝이야. 너무 문제를 쉽게 냈네.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쉬는 시간 갖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직선의 반응식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